네, 청기노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안개를 헤치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먼지를 헤치고 왔습니다. 아, 비는 안 와요 지금 밖에? 살짝 내리고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근데 미세먼지 대기오염 농도가 좀 짙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다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되자마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네, 마스크 계속 쓰려는 신호인 것 같죠. 네. 이런 날 차 몰고 나가면 이제 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네. 이제 뻔하죠. 비하고 미세먼지가 섞이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다 어떤 때 체감하냐면 요런 날 비 오면서 미세먼지 낀 날 차 몰고 나갔을 때 네, 차 너무 더러워지거든. 야, 이 네. 정도로 심한가 싶은 생각을 들 때 있거든요. 네, 까만색 차를 산 제 자신을 이럴 때마다 이렇게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죠.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안 쓸 때는 또 안 쓰고 뭐 이렇게. 네. 그래도 당분간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해서 마스크 쓰고 아침에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에만큼은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니까 미세먼지에다가 또 황사까지 겹쳐버리면 최악이죠, 최악. 알겠습니다.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 네. 생각은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현재, 미래를 요즘 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하기 전후로 가장 많이 그 입에 올렸던 단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래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뭐 자나깨나 미래더라고요. 이제 노동 문제까지도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일까? 미래는 어떻게 열리는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게 응축되어 있는 한 대목이 엊그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있거든요. 네.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과거를 털어야 미래가 열린다. 뭐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가를 하자면 한마디로 이건 궤변이다. 맞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네. 궤변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 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와 현재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현재의 필요성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고 싶을 때, 과거와 현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만 그럴 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요 얘기가 제 평가인데, 네. 자, 또 한 명의 윈스턴을 소환을 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을 했으니까 이번에 윈스턴 스미스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윈스턴 스미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그렇죠. 네, 잊어먹고 이 책은 읽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1984 네.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윈스턴 스미스거든요. 네. 윈스턴 스미스의 기록에 관한 게 바로 이제 1984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명문으로 통해서 많이 인용이 되는 건데요. 네. 요 얘기에 의지해서 한번 좀 따라가 봅시다. 이 말을 따라가면 어떤 중간 결론이 도출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는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됩니다. 네. 보세요. 현재를 지배해야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해야 미래를 지배하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현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왜 현재가 가장 중요하냐? 그 원리를 잠깐 기침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코가 간질돼요. 비염이 있어. 네. 왜 갑자기 코가 간질될까? 네.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한번 과거라는 단어를 지우고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갖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M장이 40평생을 살면서 네. 수많은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다 기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다 기억이죠. 기억이 안 아니죠. 겪은 일일 뿐이에요. 기억이 되는 것은 그 겪었던 일이 다시 뇌리에 떠오를 때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실 과거로 남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기억일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머릿속에서 그 내 뇌리에서 다시 그것이 재생이 될 때, 네. 다시 환기가 될 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억은 지금 내가 떠올렸던 과거사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만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것은 그냥 과거사로 그냥 묻어 있을 뿐인 거예요. 묻혀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기억이 갖고 있는 현재적 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과거는 현재에 소환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환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의 필요성, 현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과거사, 네. 수많은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정한 경험이 다시 뇌리에 떠올려지는 것은 현재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네. 문득 외로워질 때 과거의 연인이 떠올라진다거나. 그렇죠. 네. 현재의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필요, 나의 이유 때문에 특정한 과거사가 떠올려졌을 때 그게 과거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소환된 과거사, 기억으로 소환된 거는 순전히 오리지널, 원판 그대로 소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재의 나의 처지, 네. 나의 상황과 다시 버무려지면서 기억이 다시 조정이 된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목격자는 이해 관계자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많이 간주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통계도 있고 한국의 통계도 있는데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냐면 그 목격자가 그러니까 그 경험했던 것이 그러니까 다시 기억으로 떠올려지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과정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물어보는 사람의 태도와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다시 조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곡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유도 신문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네. 그런 거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정해지면 고정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그게 소환이 돼서 현재 속에 버무려지면서 기억이 다시 각색되고 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의 필요와 현재의 목적과 현재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사가 기억으로 소환된 과거사가 다시 조정되고 각색되고 편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고 네. 과거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완료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현재형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바로 현재에 의해서 소환돼서 재조정된 과거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바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관점과 나의 입장과 나의 태도와 나의 노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윈스턴 스미스 더 정확히는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다. 과거가 죽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를 털어버리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맞지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를 털고 싶다고 해서 털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맞지 않을 뿐더러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상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으면 그 상흔이 옅어졌다가 몸 컨디션이 나빠지면 다시 도지고 네. 짙어지는 그 상흔 같은 게 바로 과거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를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현재를 중시하는 거예요. 몸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것. 네. 이게 과거를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무슨 신비한 연고라도 있는 것처럼 뚝딱 털어내자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상처 딱지 떼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사고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망상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사고에 빠진 원인은 그 사고의 지평이 너무 좁다라는 데 있어요. 넓게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봐요. 네. 일본을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뀌면 네.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우리의 현재를 그렇게 가다듬으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하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비현실적이라는 지금 예를 들어드릴게요. 현재성을 규정하는 요인에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한번 볼까요?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벌어진 장면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했던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걸로 꼽아요. 뭐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등을 거론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 이건 한일 정상 후예요. 네.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전. 한일 정상회담 전의 장면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아요. 일본이 군함도와 사도광산에서 강제징용 흔적을 지우려 했던 행태. 네. 독도 도발을 이어온 행태. 네.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를 소환해서 재조정하는 현재성의 한 축이 바로 일본인데 일본이 현재 망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애써 이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안 보면 그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거사의 기억을 잊고 미래를 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발목이 안 잡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보는 척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응? 직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직시를 해버리면 그 직시하는 순간에 현재성이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현재성은 일본이 현재 저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된다는 현재적 필요와 목적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그걸 다시 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성을 규정하는 한 축인 일본이 망동을 계속하는 이상은 우리가 과거사를 털어버리고 과거사에 발목이 잡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결단만 하면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망상이에요. 망상. 네. 네? 현실적이지 않은 일본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저런데 저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한 윈스턴 처칠의 말에 의지를 하면 현재는 우리 이전에 일본 때문이라도 현재와 과거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를 털고 가자는 건 현실을 외면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과거를 털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자는 이야기.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족쇄가 아니라 발판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를 이어가면 좋든 싫든 미래로 한 발 내딛기 위해서 디뎌야만 되는 발판이 과거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발판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삐어요. 네. 스텝이 꼬이고 인대가 늘어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돼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자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의 근본 문제는 현재성에 대한 심각한 오인에 있다.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굳이 하나만 첨부하면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이런 현재성에 대한 심각한 오인이 불러온 착각이 있는데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네. 그죠? 했는데 뭘 또 받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권 인사들이. 그런데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과에 상응하는 과거사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사과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망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과 요구를 수십 차례 했는데 뭘 또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과 요구를 생떼 쓰기 내지 트집 잡기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성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다. 시야가 너무 좁고 네. 너무 단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도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 영화 한 편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영화? 그 흑인 코미디언 출신 영화 감독인 조던 필이라는 감독이 찍은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나의 인격을 좀 젊고 건강한 새로운 인체에다가 이제 이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자들이 그 뇌만 옮기거든요. 아, 신체에다가. 예, 예. 뇌를 옮기는 이유가 그 뇌 안에 기억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이 있어야지만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라는 게 현재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과거를 지운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나를 지우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기억이다. 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 근데 과거를 털고 가죠. 그걸 어떻게 털어요? 내 뿌리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과거가 뿌리라면 현재는 줄기고 미래는 열매인 거예요. 네. 뿌리를 없애버리면 줄기가 설 수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거를 털어요? 털기를. 그렇죠. 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의 뿌리에 지금 칙이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지금 에워싸면서 지금 뿌리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사과 요구를 하고 과거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칡랑콜에 다 휘감겨 가지고 말라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거기서? 미래가 열립니까 이게? 저도요 미래를 꿈꾸고 싶고요. 미래를 꿈꿔요. 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거냐면요. 수십 년간 이어왔던 이런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완전히 종식될 정도로 네. 일본이 과거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을 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사과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를 다 내려서 네. 더 이상 트집 잡고 싶어도 트집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가 정리가 돼서 네. 설린 우호 관계가 형성된 그런 미래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 미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미래를 열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암초적인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외면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촌철님들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신토방님, 과거 일을 언어로 현재 소환할 때 기억이 되죠. 그렇죠. 아름다운 서울님,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같은 일인데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자, 토모,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물프레님, 이젠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시간 별로 없는데 간신히 얻은 사과받을 기회를 또 미루게 된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 라고. 선초님이 댓글 달아준 게 재밌네요. 네. 과거는 잿더리처럼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혹시 지금도 담배 피우십니까? 끊었어요. 아니, 갑자기 그 포인트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또 딴 얘기 좀. 네. 제가 옛날에 하루에 담배 3갑을 조지던 아, 진짜요?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피워봤던 게 6갑 반을 하루에 피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손도 안 대시나요? 제가 하루에 평균 3갑을 조지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담배값을 확 올린 때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확 올랐는데 네. 그날부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오,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피셨는데 결단력이 상당하시네요. 물론 담배값도 되게 중요했는데 네. 아 몸이 더 이상 이제 안 받더라고요. 그 신호가 오는데 네. 더 이상 못 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끊어버렸죠. 아. 끊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래를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뭐래?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함께 대통령과 라임입니까? 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능주의적으로 사고하지 맙시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요것만 뽑아가지고 털어낸다 해서 털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사고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청기누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M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네.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